자, 책 교재는 이제 저희가 하실 거는 챕터 2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챕터 2 페이지는 54페이지입니다. 폼.xml부터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폼.xml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보니까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컨트롤 F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 컨트롤 F 눌러주시고 스프링 다시 테스트 이렇게 쓰시고 엔터 쳐보세요. 파인드에 봤더니 테스트가 없어요. 스프링 다시 테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집어넣어야 합니다.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위치는 어디 위치에든지 상관이 없고 단지 디펜던시스 안에서 디펜던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펜던시 안에서 디펜던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여기서는 롬버 라이브러리 아까 그 롬버 라이브러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포즈에 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지금 로그 포즈 엔터 적어줘 보시면 이제 로그 포즈에 해당되는 이제 롬버 라이브러리가 나오고 로그 포즈가 나옵니다. 나오시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약간씩 올려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게 금방 보이세요. 버전도 보이시고 됐죠? 여기 보이시니까 여기 이제 그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웹MVC 스프링 다시 웹MVC 디펜던시 태그를 슬래시 디펜던시까지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제가 이제 그 로그4j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롬버 라이브러리 위에다가 테스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게 이제 뭔가 찍어봐야 되니까 그 위에다가 한 개 올렸어요. 그리고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고 그 중간 게 다르죠. 아티팩트 아이디가 틀립니다. 스프링 아티팩트 아이디가 스프링 대시 테스트죠. 테스트. 그래서 테스팅하기 위해서 여기다 테스트라고 써주세요. 테스트 써주시고요. 앞에서는 롬버 라이브러리를 세팅하고 그게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팅하기 위해서 이제 롬버 라이브러리를 먼저 해봤어요. 해보시고 지금은 이제 테스트라고 써놨는데 그 스프링 다시 테스트라고 쓰셨는데 저희가 이제 테스팅하기 위한 코드를 또 작성을 해서 써볼 거예요. 써봐가지고 사용될 거라서 이제 일단은 이제 여기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룹 아이디가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가 스프링 다시 테스트라고 써져 있고요. 거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컨트롤 F 눌렀더니 이게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추가했고요. 스프링 버전은 똑같은 버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 사용하는 방법에 달러 중간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중간에 블랭크가 없는 걸 확인해 주세요. 블랭크를 쓰시면 오류합니다. 제대로 적용이 안 돼요. 적용 안 되시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버전 이렇게 해서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org 그 밑에 org 프로젝트 롬버의 버전이 1.18.0이고요. 잘 동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디드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에 로그4j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있던 건데 그 아래 있는 거 뭐 익스클루디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그4j 그 버전이 1.2.17이다. 이거 10으로 되어 있는 거 17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스컵 지워졌습니다. 스컵에 해당되는 곳까지 이렇게 주고 깔끔하게 교재에 있는 대로 주석 처리했다는 얘기는 지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워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젝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석이에요. 여기 이제 그 HTML에서 주석이랑 똑같습니다. 태그의 주석입니다. 태그의 주석. 이 HTML의 주석도 이거와 동일합니다. 태그 주석이 디펜던시 돼 있고 이제 그 자바X에 돼 있는데 자바X 인젝트 돼 있는데 자바X JS 인젝트 이거 인젝트 부분이 요거는 이제 그 DI 할 때 이렇게 인젝트 이런 게 필요하시고요. 필요해 보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로그4j까지만 이제 확인됐죠. 거기 소스는 로그4j까지 나머지는 건드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JUnit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컨트롤 F 눌러보시면 JUnit 해가지고 쓰시면 JUnit이 나오시고요. JUnit의 버전은 1.4.7 버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테스팅 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스코비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4.7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버전을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바꿔라라고 안 되어 있지만 여기 소스에 바뀌어 있으면 바꿔주셔야 돼요. 테스트 버전이 틀립니다. 그 4.7 버전을 4.12로 바꿔라. 그래서 4.7보다 12가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1, 2 돼 있으니까 앞에 1이 있으니까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 적은 게 아니에요. 얘는 12에서 높은 버전입니다. 7보다 12가 더 큰 거죠. 눈에 보이는 7하고 1 이렇게 보이니까
그건 이제 문자열로 비교했을 때고요. 문자열로 볼 때는 7이 더 크죠. 1보다. 근데 숫자로 비교할 때는 7과 12 중 뭐가 더 커요? 12가 더 크죠. 그러니까 높버전되어 있는 걸 쓰세요. 이런 얘기예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서버는 다시 도는데요. 버전 이런 프로그램이 틀려졌죠. 그래서 끼워넣기를 해서 서버가 다시 돌긴 해요. 돌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테스팅해서 이제 깔끔하게 돌려보시려면 일단 서버는 죽이고 그 다음에 죽여주시고요. 프로젝트에서 메이븐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세요. 그 업데이트 프로젝트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프로그레스버가 다 지나가고요. 이렇게 다 지나가게 만들어주세요. 다 지나가면 이제 다시 이제 서버스에 가셔가지고 서버스에 가셔서 스타트를 시켜주세요. 이런 방법이 제일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그 뭔가 이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작업을 하시죠. 클린 이제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거 새로 만들어서 쓰세요라고 이제 클린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정 부분이나 이런 게 바뀌었으면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그 클래스나 이런 거를 만드시면 이거 자동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서버가 리스타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만들고 거기다 저장하고 하시면 이제 됩니다. 자, 55페이지에 이제 클래스 만드는 게 있습니다. 클래스 만드시는 게 있는데 org.제락의 샘플 이라는 걸 한 개 만들어 왔네요. 샘플 이런 게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첫 번째는 셰프 클래스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골뱅이 어노테이션 클래스 바로 위에 55페이지 소스 아래쪽에 소스가 있는데 골뱅이 컴포넌트가 있고요. 골뱅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뭔가를 써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제 클래스가 레스토랑 클래스가 있어요. 레스토랑은 셰프가 필요하니까 셰프 변수를 그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게 하시고 골뱅이 데이터에서 뭐 세터를 해서 뭔가를 집어넣자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테스팅은 그 레스토랑을 생성을 하고 레스토랑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셰프를 한 개 출력해 보는 걸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쓸 건데 그 전에 이제 설정하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55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src 메인의 자바에 그 다음에 org 제락에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이제 샘플로 뉴에서 샘플로 하셔야 되는데 클래스 만드시는 거죠. 패키지가 틀리죠. org.제락에 샘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샘플 패키지이고 클래스 이름은 이제 셰프 클래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딴 거 설정할 거 없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주십니다. 눌러주시는데 거기 골뱅이 쓰시고요. 컴포넌트라고 써놨어요. 컴포넌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스테레오 타입은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런 그 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 타입이라고 쓴 것은 타입은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를 타입으로 쓸 수 있죠. 골뱅이 쓰는 어노테이션은 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타입 인터페이스 해당이 돼서요. 거기에 컴포넌트 타입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그 스프링에서는 스프링에서 자동 생성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어노테이션 저 있는 게 있으신데 그 중에 저희가 봤던 게 골뱅이 컨트롤러 보셨어요. 아까 지난번에 컨트롤러를 보였습니다. 오늘 보시는 게 컴포넌트죠. 컴포넌트는 어떤 구성이다 이럴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구성입니다 라고 쓸 때 컴포넌트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골뱅이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가 그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레퍼지토리는 DAO에 해당되는 게 레퍼지토리입니다. 레퍼지토리는 이제 영속성을 가지게 하는 영속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 있으면은 컴퓨터 끄면은 사라지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지속시키려면 DB에 저장을 해야 돼요. DB에 저장이 되려고 하면 이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레퍼지토리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있습니다. 아작스를 이용해서 레스트 컨트롤러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라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스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뭐뭐 디바이스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그 자동 생성되게 하는 어노테이션이 이제 이거 외에도 몇 개 있겠지만 아니죠. 주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컴포넌트, 그 다음에 서비스, 레파토리, 그 다음에 레스트 컨트롤러 정도 사용하게 되고요. 레스트 컨트롤러도 컨트롤러의 종류입니다. 컨트롤러의 종류인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낼 때 사용하는 컨트롤러가 레스트 컨트롤러예요. 그 일반적인 컨트롤러는 그 JSP로 리다이렉트 하거나 아니면은 JSP로 포워드 시키거나 아니면은 다른 URL로 리다이렉트 할 때 사용하는 이런 것을 이제 컨트롤러라고 그러고요. 그 URL이 필요할 때에 사용되는 게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그러니까 URL과 사용돼서 이제 같이 쓰는 게 컨트롤러인데 컴포넌트는 이것저것도 아니고 이제 구성 요소로서 뭔가를 만들어야 할 때 어노테이션 컴포넌트라고 붙이시고요. 우리가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생성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서비스입니다. 골뱅이 서비스. 해당이 되고 DB랑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레퍼레이터리라고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작스 같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고 URL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원본 데이터하고 그대로 보낼 때 사용하는 게 레스트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어드바이스입니다. 어드바이스. 그래서 예외 처리 같은 거를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쓰실 때 이제 그 외에 어노테이션들이 있는데 이거에 자동 생성되게 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이게 어노테이션이면 자동 생성되는데 이게 자동 생성이 이제 그냥 무상으로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자동 생성될 때는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거 설정 그 보셨는데 어디서 보셨냐면 이제 서블릿-컨텐츠.xml에서 보셨어요. 거기에 컴포넌트 스캔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URL이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src 메인의 웹 밑에 웹-nf 밑에 스프링 밑에 앱 서블릿 그 서블릿-컨텐츠.xml에 보시면 설정 부분에 이게 그 어노테이션으로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다시 스캔해서 요 패키지 아래쪽에 있는 놈을 전부 다 그 이렇게 자동 생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자동 생성을 해주겠다. 설정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시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 얘네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셰프에다가 이렇게 어노테이션 한 개 붙였어요. 붙이고 자동 생성되게 하는 게 공짜로 되느냐? 그게 아니죠. 공짜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URL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제 서블릿-컨텐츠.xml, URL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루트-컨텐츠.xml. 이거는 웹.xml을 보시면 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서블릿이 들어가 있는 거는 URL 맵핑을 시켜서 객체 생성해서 쓰고 있는 거죠. 여기 어노테이션 설정이 여기 들어가 있죠. 서블릿-컨텐츠.xml은 URL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맵핑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맵핑, URL 맵핑과 상관이 있어서 이제 그 쓰시는 거는 서블릿-컨텐츠.xml을 선언하는구나. 그거랑 상관없는 거 밖에 꺼내져 있죠. 컨텍스트-8함으로 꺼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웹-nf 밑에 스프링 밑에 루트-컨텐츠.xml 이런 것들은 DB 세팅하거나 할 때는 루트-컨텐츠.xml에다가 URL과 상관이 없는 내 컴퓨터에 동작을 하는 이런 내용들은 루트-컨텐츠.xml에다가 설정을 해야 한다. 자, 이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골뱅이 쓰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거나 자동이 아니라 지금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요거는 루트 컨텍스트.xml이겠죠? 루트 다시 이제 컨텍스트.xml XML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여기 그 서블릿 컨텐츠.xml 보고 이제 참고해 볼게요. 어노테이션 드라이브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노테이션 가지고 동작을 시킬 거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스캔이 되어져 있습니다. 컨텍스트의 컴포넌트 스캔. 그래서 이런 태그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베이스 패키지는 요 패키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패키지면 돼요. 그냥 요 패키지를 그냥 쓰셔도 되고 얘네들은 이제 그냥 그 썸에서 베이스 패키지를 이제 world.jl하게 샘플로 해놨을 거예요. 교재는. 근데 요 밑으로 패키지 밑으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크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골뱅이 데이터 썼습니다. 골뱅이 썼고 데이터에 해당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놨다. 데이터는 롬법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요거는 뭐 만들 때 쓰는 거 아니냐면 부여객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라. 아시겠죠? VH는 세터 게터 그 다음 투스트링 메소드, 프라이빗 변수에 해당되는 세터 게터 투스트링 메소드를 만드는 어노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VH 부분은 부여라고 VH를 생각해라 이 정도만 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생각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임포트에는 이런 패키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임포트를 잘 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그 똑같은 거를 여기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스프링, 웬만하면 롬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써보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 있고요. 레스토랑이 셰프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냥 의존한다. 레스토랑이 셰프를 의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ORG 제락의 샘플의 뉴에서 클래스를 만듭니다. 만드는 클래스는 저희가 레스토랑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레스토랑 그 레스트랑트, 예, 이렇게 되고요. ANT 랑트 이고요. 예, 그 의미 전달에서는 그 스페링을 잘 써야 되지만 실행할 때는 그 정확하게 쓰지 않으셔도 실행이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샘플 패키지, 소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시고요.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그 여기에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야 되죠. 그래서 골뱅이 여기도 컴포넌트 쓰셨네요. 컴포넌트라고 쓰셨고, 이 주석 처리 되어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드리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야 합니다. 지금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게 UR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컨트롤러 같으면 UR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럼 서블리 컨텐츠 맥스멜에다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UR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루트 컨텐츠 맥스멜에다가 아마 저희가 그 설정을 해서 썼을 거다. 그래서 57페이지에 보면 루트 컨텐츠 맥스멜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라고 쓰셨고, 얘도 이제 골뱅이 데이터라고 써놨습니다. 골뱅이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사용했고요. 이 어노테이션을 붙인 이유는 이제 부여 개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터, 세터, 생성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투스트림 메소드 이런 걸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변수로 저희가 한 개 선언을 해둡니다. 프라이빗 변수로 이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안에다가 클래스 안에다가 저희가 프라이빗 선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셰프가 필요해요. 레스토랑 운영하려면 셰프가 필요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소문자 셰프 이렇게 해서 써놨습니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만 쓴다고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만들려면 위에 이제 또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게 있어요. all argument constructor 해가지고 생성자에 의해서 집어넣자 이게 있는데, 저희가 세터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도 골뱅이 데이터라고 쓰면 세터가 생긴다. 세터 게터 생기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골뱅이 인젝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인젝트를 사용하시는 거는 요거는 자바 XE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자바에 DI를 적용할 때 이제 인젝트를 사용하시고요.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가 있습니다. 오토 와이어드가 있는데, 예, 골뱅이 요거는 이제 스프링에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는 겁니다. 스프링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쓸 때 오토 와이어드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터 이렇게 되어 있는 골뱅이 세터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세터를 이용해서 씁시다. 이거는 이제 롬버 라이브러리인 거죠. 롬버 라이브러리인데, 롬버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그 세터 다음에 골뱅이 오토와이어드가 더 붙여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에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거죠. 어노테이션을 사용한다. 이렇게 소스가 짜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롬버 라이브러리긴 한데, 그 롬버 라이브러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롬버 라이브러리 교재에서는 롬버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세터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 이 중에서 한 개 쓰셔야 되니까 그 교재에서는 골뱅이 되어 있고요. 세터 쓰고 있습니다. 세터. 여기다 골뱅이 세터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세터 롬법의 세터이고요. 가로과 그 사이에다가 이제 어떤 걸 집어넣을지를 정합니다.
어떤 걸 집어넣을지를 정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on 메소드 돼 있네요. on 메소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on 메소드 하고 나오는데 이게 롬법 라이브러리의 버전에 따라 다른데 여기 지금 언더바가 한 개 붙어 있어요. 이 언더바가 한 개 붙어 있어야 오류가 나지 않고요. 이대로 쓰시려면 이걸 언더바를 안 붙여서 쓰려면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고 지금 오토와이어드를 쓸 거예요. 골뱅이 쓰시고 오토와이어드. 오토와이어드를 쓰는데 오토와이어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빈즈인데 빈즈가 뭐죠? 이게 객체를 생성해서 담아두는 객체들을 빈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빈즈가 원래 콩껍데기가 포함이 된 콩이 들어있는 콩껍데기를 빈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객체 생성된 모양이 꼭 그 빈 같아 콩알처럼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콩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팩토리 공장이죠. 생성해내고 할 때에 사용하는 어노테이션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오토와이드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쓸 수 있는 오토와이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근본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롬볼 라이브러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는 어노테이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그 오류가 일단 안 나고 있어요. 오류가 이렇게 안 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롬볼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세팅이 되고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게 오류가 안 나요. 그런데 오류가 났어요. 아 이거 오류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스콥이라든지 이런 게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게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면 얼른 뭘 해야 된다? 인젝트나 오토와이드 그냥 쓰시면 된다. 작성해서 쓰시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뭐가 생성이 되겠죠? 쉐이프가 생성된 쉐이프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자동적으로 집어넣어 쓰셔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되냐? 그건 아니죠.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인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펜던시 인젝트를 사용할 때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생성이 다 됐고요. 그다음 설정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보시게 됩니다. 설정은 57페이지 XML에 의한 의존성 주임 설정하고 나오죠. 그래서 설정해 보시면 bin이라는 태그가 있으신데 bin이라고 하면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해 놓은 것을 bin이라고 얘기합니다. bin 태그가 나오면 생성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생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블릿 컨텐츠 XML에 보시면 태그가 bins 안에 bin 있죠. 빈즈 안에 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빈이 얘를 생성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얘를 생성하라는 얘기구나. 생성해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빈즈 안에 빈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생성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작성해서 그것처럼 이제 지금 만지시는 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서블릿 컨텐츠 XML이고요. 근데 지금 URL과 상관이 있다 없다? 지금 클래스 만든 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루트 컨텐츠 XML을 좀 건들자 이런 얘기죠. 루트 컨텐츠 XML에 해당되는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루트 컨텐츠 XML을 이제 열으세요. 여시고 이제 그 보시면 여기 XML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네임스페이시스라는 게 보입니다. 네임스페이시스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네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이런 데이터 생성하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게 컨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체크를 하면 오케이 눌러주세요. 이게 그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뭐 추가하거나 리무브 하는 버튼에 더 뭐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제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게 계속 메시지가 보이면 귀찮으시니까 don't remind me again. 나 지금 이거 다음부터는 이런 결정에 의해서 다시 보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컨텍스트를 쓰시면 체크를 해제를 한 상태에 소스 쪽에 보시면 여기 빈즈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네임스페이스 NS가 붙어 있는 게 네임스페이스예요. 네임스페이스 이거를 추가할 때에 그 네임스페이스 클릭하고 여기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시 소스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컨텍스트가 여기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임스페이스에는 컨텍스트가 이 URL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해져 있는 것을 이제 사용하실 때 이제 위치, 얘에 해당되는 이제 스키마에 대한 여기 태그를 쓸 수 있는 스키마에 대한 위치의 파일들 여기 보면 XSD라고 되어 있는데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스키마가
그래서 XML에 대한 태그를 스키마로 선언해 놓은 이제 데피니션에서 선언해 놓은 파일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지정된 거고요. 여기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한 게 하시고 여기에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선언하고 여기에 대한 위치가 이미 그 선언된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하면 태그가 생겨요. 자동으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태그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개 클릭 한 방에 이제 이런 게 세팅이 된다. 옛날에는 이거를 다 쳤어요. 치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칩니다. 이제 오류가 나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태그가 안 나오죠. 그럼 오타 찾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오타 찾는데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보통 오타 찾는데 1시간 걸리는데 클릭 한 방으로 이제 그 STS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선언하면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탭이 보여서 컨텍스트에서 체크합니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58페이지죠. 58페이지. 필요한 것들은 이제 하시면 되겠고,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돼 있어야 이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되어 있는 것만 여기에 그 STS 이런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데피니션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스가 지금 체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엑스를 추가적으로 더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넘겼습니다. 넘겨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체크가 다 끝났으면 다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루트 컨텐츠 XML에 해당되는 걸 저장하고 이제 그 태그가 더 많은 태그들이 이제 이게 집어넣을 수 있게 이제 자동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이제 돼 있고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루트 컨텐츠 XML에서 여기다 그 보여질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선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이제 엔터 쳐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꺽쇠 페이지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C 짜시면 컨텍스트 쭉 돼 있으시고요. 그 컨텍스트 보니까 이게 되게 맞는데 예, 컨텍스트 스캔 이렇게 돼 있네요. 컨텍스트 스캔 돼 있으시고 컴포넌트 스캔 컨텍스트 땡땡 컴포넌트 스캔 태그가 이렇게 보이시고요. 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완성이 되시죠. 완성이 되시고 그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org 제락점 샘플을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이제 하시면 만약에 이게 배 보드에 해당되는 걸 하시면 여기가 자꾸 바뀌게 돼서 그 샘플 밑으로 있는 걸 다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생성하게 돼서 요거를 지우시면 그 org 제락 밑으로 있는 건 다 생성하게 됩니다. 사실은 프로젝트가 많으면 쓸데할 데 없는 이제 생성해서 테스팅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생성이 되니까 내용이 좀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때에 디테일하게 이 컴포넌트 스캔에 해당되는 태그는 여러 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으시고 요게 지금 요거 하나만 해야 된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슬래시를 한 개 붙여서 이렇게 뒤에 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독 태그입니다. 중간에 태그를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래시 붙여주면 뒤에 게 생략이 되죠. 보기는 좀 편하죠. 눈이 아프지 않고. 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눌러보기를 이게 이렇게 쓰시면 생성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눌러보자가 그 아래쪽에 보면 그 58페이지 맨 아래 보면 그 빈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빈 그래프 탭을 선택해보세요. 빈 그래프 탭이 어딨어? 빈스 탭. 예. 빈스, 이거밖에 없는데? 컨텍스트? 빈스 탭이 안 보이는데? 이런. 보이게 하자. 예, 안 보여요. 빈스 탭이. 이거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여기에 안 보일 때, 빈스 그래프 탭이 안 보일 때 해결 방법 나오죠? 이게 지금, 그냥 껐다 키시면 되긴 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어디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라고 내보내시냐면 자 그 XML 설정 파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 툴스가 보이신다. 예,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스프링 툴스 스프링 밑에 여기 있네요. 스프링 탭이 보이시고 그 맨 아래 보면 show bin configuration 이게 add to 이거 아닌데 스프링 툴스 안 보이는데 스프링 툴스 뻥쳐놨네. 예. add bin configuration 툴스가 아니라 스프링으로 되어 있네요. 이때 버전이 달라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add to bin configuration 클릭하시면 보일 거다. 아니 안 보이는데 이런
뭐야? 안 보이네요. 에, 일단은 그 저희 루트 코드 XML을 닫았다가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빈스 그래프가 나오시네요. 이게 안 보이시면 스프링에 원래 그 add to bin configuration 설정한 것을 이제 추가하자 하시면 이제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안 보여서 닫았다가 다시 켰습니다. 켰더니 이렇게 생성되게 놓고 있는 클래스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모드 컨트롤하고 홈 컨트롤러도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보이시는데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레스트 컨트롤하고 이제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패키지를 전체적으로 써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가지고 이제 패키지 부분을 아까처럼 점 다음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샘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보시면 레스토랑하고 그 셰프만 보이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테스팅할 때 이렇게 테스팅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소스에서 지금처럼 이제 패키지를 넓게 가져가시더라도 저희가 생성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가 되더라도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DI 적용된 건지 한번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셔야 되죠.